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드래곤플라이 에너지라는 회사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바로 네바다 테크허브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금액을 딱 들어보면 에게? 이게 다야? 싶거든요. 고작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돈이 한 회사를 넘어서 주 전체의 산업, 그리고 미국의 국가 전략까지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4억 원이 채 안 되는 이 보조금 속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의미와 파급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일종의 줌아웃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먼저 가장 작은 단위인 드래곤플라이 에너지라는 기업 내두를 한번 싹 훑어보고 그 다음엔 시야를 넓혀서 네바다주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마지막으로는 미국 전체의 국가 전략과 이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작은 톱니바퀴, 그러니까 드래곤플라이 에너지라는 회사 안에서 이 보조금이 과연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금액은 약 30만 달러. 솔직히 말해서 상장 기업의 운명을 바꿀 만큼 엄청난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요, 최근에 매출도 줄고 적자를 보면서 좀 힘들어하던 드래곤플라이 에너지에게는 정말이지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었을 겁니다. 특히 이 돈의 진짜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그 성격에 있어요. 이게 빚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분을 내주는 투자도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비희석성 자본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주식을 막 발행하잖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던 지분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희석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보조금은요, 회사가 빚을 질 필요도 없고 소중한 지분을 남한테 내줄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온전히 아주 깨끗하게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정말 질 좋은 자금이란 뜻입니다. 이건 당연히 회사의 재무 상태에도 좋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도 정말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럼 이 귀한 돈을 어디에 쓸까요? 회사의 계획을 보면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그냥 급한 불 끄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저기 ISO 901 인증 보이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제품 좋아요 하고 광고하는 그런 인증이 아니에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 전체, 그러니까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시스템의 품질을 국제 표준에 맞추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더 큰 고객, 더 까다로운 시장,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나 국방 분야 같은 곳에 납품하려면 이런 인증이 거의 필수거든요. 일종의 메이저리그로 가는 입장권인 셈이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보조금 확보라는 이 작은 시작점이 어떻게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먼저 이 돈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춥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잘 되겠지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연간 6자릿수, 그러니까 수십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만 달러를 딱 한 번 투자해서 매년 그 돈보다 더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사는 이렇게 아낀 돈을 지역 대학이랑 손잡고 인력 개발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그냥 좋은 일 한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직접 키워서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거죠. 자, 이제 렌즈를 조금 더 뒤로 당겨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 보조금이 단순히 한 회사를 살리는 걸 넘어서 네바다주 전체가 추진하는 거대한 산업 전략의 일부라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 근데 왜
네바다주는 그 많고 많은 기업 중에 하필 드래곤플라이 에너지를 콕 집어서 지원했을까요? 여기에는 네바다주가 아주 오랫동안 그려온 리튬 루프라는 원대한 비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바다의 거대한 야망, 리튬 루프 전략. 이게 뭐냐면요. 네바다주 안에서 리튬을 캐고 채굴, 그걸 쓸 수 있게 만들고 가공,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고 제조, 심지어 다 쓴 배터리까지 다시 쓰는 재활용, 완벽한 자급자족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드래곤플라이 에너지는 이 고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돈을 주는 건 그냥 한 기업을 돕는 게 아니라 네바다 전체 산업 퍼즐의 마지막 핵심 조각을 딱 맞춰 넣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전략은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아주 긴밀하게 손을 잡는 민간 협력의 아주 교과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바다 테크허브 같은 정부 관련 기관이 전략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드래곤플라이 에너지 같은 민간 기업이 기술력과 생산을 책임지면서 네바다 배터리 산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거죠. 주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네바다의 전략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배터리 공급망, 사실상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네바다주가 뭘 가졌죠? 바로 북미에서 유일하게 리튬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이건 거의 신의 한 수 같은 엄청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회를 120% 활용해서 미국 안에 안정적인 배터리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 이건 단순히 돈 버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줌아웃해서 이 모든 조각들이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 큰 그림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4억 원짜리 보조금이 어떻게 미국의 거대한 국가 전략과 딱 맞닿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 모든 그림의 배경에는요, 연방정부의 기술 허브 프로그램이라는 게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법이라고 부르는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단순히 반도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기술 혁신의 불씨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바다 테크 허브는 바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된 31개 허브 중 하나로서 첨단 에너지와 배터리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드래곤플라이 에너지에 대한 이 작은 지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거대한 국가적인 목표들과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해외에 나갔던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리쇼어링을 통해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고요.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심장인 배터리 생산을 늘려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 안보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배터리는 그냥 우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 아니에요. 미래의 교통수단인 전기차,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최첨단 무기체계까지 들어가는 그야말로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 주, 그리고 국가라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30만 달러짜리 보조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 즉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작게는 드래곤플라이 에너지라는 한 기업을 강하게 만들고요. 중간에서는 네바다주의 리튬 루프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미국의 기술 전략과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데 기여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목표가 단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보조금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국가 전략의 일부가 되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구체적인 실행과 국가의 거시적인 전략이 이렇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델, 이것이 과연 미래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공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